증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창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네.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증인은 올해 2월 21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창원 교도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증인은 지난 2016년 창원시 6급 공무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5급 승진 로비를 하려다가 지난 2019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았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선고는 얘기했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예. 그 당시 해당 당사자한테 얼마를 건네받으셨습니까? 저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아니, 사람입니다. 일단 받은 그러니까 적이 그 있습니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하는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본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예?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자, 잠깐만요. 왜 그래요 자꾸. 자, 잠깐만요. 사람 불러놓고. 정인. 여기서 이 찬반 질의가 아마 인신 공격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네.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얘기하십시오. 본인의- 언론에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좀 다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이 의사 진행에 꼭 불필요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본인이 그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실상의 그 실제 운영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임의적으로 추출한 자체 데이터베이스 활용 혐의 등으로 4차례 고발당하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의원님,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의원이 만든 법인이고요. 저하고 상관이 없고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남의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주의를.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간 잠깐 홀드하고. 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벌써 1년 동안 해갖고 조사 다 나왔는데 지금 그걸 갖고 나한테 지금 여기서 따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남의 회사를. 네네, 됐습니다. 여태까지 가짜 언론 갖고 맨날 자. 가짜 언론이라 하면서 그걸 갖고 나한테 뒤밀면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저기 어제 재판에도 나왔지 증인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증인 들어가세요. 저 오세훈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이야기한 그 뭐 증인의 그간 여론조사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고발도 많이 되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의미 있게 보거나 뭐 그럴 대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그 명태균 증인도 본인의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렇게 국감장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본인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은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그 민주당의 후원을 받아서 공익신고자 개념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국정감사라고 하는 본래 취지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뭐 저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과 오범에 신뢰하기 힘든 이러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건영 간사님. 잠깐만요. 네? 이름이 언급이 되셔가지고
저 아까 명단을 보니까 제 이름이 언급돼서 네, 먼저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예. 먼저 윤건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부른 증인에 대해서 과거 전력을 거론하면서 그 증인의 증언하는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건 위원장님, 그거는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에 기울여야죠. 그리고 그 판단은 이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인, 저희 민주당에 대한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 당의 이름과 상대 당에 소속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의사진행 발언이라 그래도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가 주로 정쟁의 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 또는 다른 여타의 것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신상 발언하실 네, 우리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방금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그 제 이름이 나오고 마치 뭐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단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것은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증인 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내란 국정조사 제가 간사였습니다. 간사가 내려가서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를 하러 내려간 것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러 갔는데 이거하고 민주당 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얘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제가 간 행위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만난 것 자체가 뭔가 후원했다고 이렇게 비약을 하는 건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고요.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입니다. 네.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일단은 증인의 그 감정이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최대한 지금 또 이렇게 절제하도록 하고 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사진행 발언하시면서 확정적이지 않는 내용들을 특정인을 특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이 원만한 회의 진행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동진 의원님 평소에 그러지 않으신 의원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후원으로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는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요, 가급적이면 아까도 증인은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여기 우리가 이 소환은 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국민의 대의기관에 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자, 다음은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명태균 증인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시네요. 네. 작년 11월 15일에 구속되셨는데 네. 무슨 혐의로 구속이 되셨죠?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라고. 중에 네.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접견 좀 오라고 하셨다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구속되기 전에 예. 제가 조금 그 남들이 속된 말로 예. 국정감사장인데 촉이 좀 좋아서 예. 제가 구속될 것 같으니 예. 14일인가 12일 날 전화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2일 날 예. 구속되고 나면 예. 국민의힘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니 예. 그 한 일주일에서 한 8일 정도 지나고 나서 12월 12일 날 저를 접견해 달라. 예. 부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날이 12월 12일이니까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오라고 아니 제가 쭉 하셨어요?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들어서 무슨 예. 이야기 하셨는가는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떤 얘기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근데 내용이 박주민 의원한테 조금 그런 소리인데 왜냐하면 제가 못 나올 줄 알았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 저를 예. 만나고 나오면 나와서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월 12일 날. 예. 예,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미리 그때 한 일주일인가 10일 전부터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예,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 이거죠, 박주민 의원하고. 왜 100년 전에 일본하고 싸우냐고 민주당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은 정인을 접견한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 속에서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주민 의원께서. 그거는 뭐 본인 생각이니까 본인 본인 생각을 생각이니까. 말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간단하게 민주당하고 뭐가 됐으면 제가 공익제보자 벌써 안 됐겠어요? 그 저는 사기꾼 횡령범하고 같이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정인 한 할 수가 물어봅시다. 없었어요. 왜 강혜경 씨는 그래 공익 제보자가 됐는데 네. 정인은 왜 안 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변호사는 민주당도 찾아왔을 거고 조국 혁신당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변호사가 어려운데. 지금 저는 잠시만요. 예. 변호사가 지금 우리 정인의 변호사 김강민 변호사, 아니요. 우리 저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잖아요. 김강민 변호사도 한번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변호하겠다 그러면 예 그랬어요. 김소연 변호사도 예. 그럼 누가 와도 예. 그분에 대해서 수임료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유 제가 돈 준 사람이 없는데 뭐 저를 변론해 준 거에 너무 감사하죠. 집에 지금 월세를 못 내고 근데 가스비가 없고 그러면 방법도 그분이 없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예. 정인께 내가 변호사 할게 자청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다 자청해서 왔죠. 뭐 내가 어떻게 해요. 민주당- 앞전에 있는 변호사들은 민주당 내가 요청을 한 소속의 거고. 도의원의 예. 김강민 변호사가 네. 자청해서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억울하게. 다른 의도는 없었겠습니까? 다른 혹시 의도요? 우리 제가 정인을 잘 다독거려서 제가 뭐 사람 정치적으로 거 뭘 좀 보셨지 않습니까? 하겠다. 성질이 제가 할 말 안 하고 안 할 말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강혜경 김태열이가 횡령범 사기범인데 걔들하고 내가 똑같이 공익제보자 될 바에는 차라리 혀 깨물고 죽겠다. 나한테 예. 공익제보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딱 먼저 얘기하고 그렇죠.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김강민 변호사 같은 분들은 예. 내가 정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찾아오셨어요. 자청을 해서 와서 변호사 하겠다. 아니 변호사가 자청해서 뭐 예. 도와줄 게 없느냐 그래서 예. 우리 변호사가 잘 하고 있어서 예, 예. 필요하면 우리 변호사를 만나서 남상권 변호사가 주 변호사니까 예.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치적인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저기 서영석 참고인 오셨습니까? 서영석 참고인. 잠시만 나와 주시죠. 잠시만 나와 주세요. 예. 예, 고생하십니다. 중소조선연구원 원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뭘 하는 데입니까, 이게는? 우리나라 중소조선 예. 선박의 그 R&D하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예. 그러한 그 전문 생산. 오늘 이제 국감에 많이 나왔던 한강버스 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한강버스를 제작한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보도된 자료나 아니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중소조선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버스를 이제 중소조선사에 맡겨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한강버스가 중소조선업계의 발전이나 혹시 혹은 또는 분위기 반전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이것만 잘만 하면. 네, 중소조선 업체가 최근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형 조선처럼 그 수출 중심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시범선으로 선박을 발주를 하지만 한강버스는 특이하게 좀 대형 발주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조선 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업계 활력이 가능한 그런 거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 명태균 씨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특검 수사나 재판 수사 때 답변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그러니까 자세하겠습니다. 뭐 지난 2월에 시장님께 사기꾼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도움은커녕 해방만 났던 정치 사냥꾼이라고 발언했죠. 그거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기꾼이라고 느꼈나요?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그 정도는 밝히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시장 경선에서 도움받은 이유인가요? 시장 당선 이후에 그렇게 느꼈나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이 살려달라고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고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저 송지연 참고인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주세요. 송지연 참고인요. 예, 송지연 의원님. 지금 TBS가 이제 폐구 위기입니다. TBS 직원들 이제 1년 넘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TBS 오 시장께서는 뭐 TBS가 하루빨리 문 닫힘을 바란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지금 TBS 이사의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사로 있는데 오 시장께서 TBS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거나 TBS와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다거나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나요? 그리고 TBS를 살릴 의지가 있는 건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뭐 그런 태도가 있는지 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을 단 한 번도 직원들과 직접 소통한 적 없고요. 전 국감장에서 지금 두 번째 뵙는 겁니다. 당연직 이사들도 한 번도 뵌 적 없고 TBS 상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축소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그 행암 저 보니까 저기 강양구 TBS 대표 대리 아세요? 네, 이름은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그 과방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민영화 얘기를 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 상의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영화 컨펌을 했다. 방통위가 정관 승인 안 하니 뭐 이렇게 뭐 행안부를 움직인다. 그리고 기업 부영 대표 미팅 있다. 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혹시 그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와 TBS 출연기간 해제 관련해 긴밀히 협의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시 행안부가 처음에 정관 때문에 방통이나 이런 쪽이 안 돼가지고 해제가 안 되고 나서 행안부가 8월 달에 법률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행안부에 해제 요청을 하고 바로 행안부에서 해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절차에는 저는 그 당시에 보고받은 행안부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제7위에 TBS 출연기간 해제 과정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정상화되면 협조할 의향이 있나요? 정상화 절차를 지켜보면서 네.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TBS 공영방송 일단 공영방송으로서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이미 지금 지정 해제는 됐고 다시 일을 하려면은 아마 방통위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되고 그리고 TBS의 경영 상황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행안부에서 출연기간 해제를 다 정상화를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진행되면 네. 저는 사실 네. TBS를 끝까지 지정 해제하는데 동의했던 입장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사태가 악화가 된 건가요? 다 아실 테고요. 직원들이 1년 동안 급여를 못 받고 사생결단식으로 저렇게 있는데 그건 뭐 결과 약간 안타깝지 않으세요?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21년 만나보고 봄에 시장이 고충을 되고 난 듣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방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통방송 본연으로서의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줬습니다. 송지연 거기 우리 위원장님 거기는 TBS 정상화 위해서 서울시가 당장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행안부가 해제 조치하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한다 정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TBS 측에서는 어떤
지금 계획이나 또 당부할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년 반 동안 뭘 했냐고 하시는데 그때 저희 인건비밖에 없었고 제작비가 없었습니다. 전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해수공업 형식으로 방송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시가 출연기간 해제 철회와 재정지원 복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년 된 공영방송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없애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TBS를 시민의 방송으로 되돌린 게 첫걸음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언론도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태균 증인 다른 수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간 멈춰주시고. 예, 우선 시장님께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다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11월 8일 날 명태균 증인과 특검에서 대질신문 때 또 하실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대질신문을 특검에 요청했던 이유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할 때 표정, 질문 받았을 때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심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예. 방해를 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혹시 참고인이세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도 답변 안 하십니까, 시장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겠죠. 아니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맞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불리한 진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도움이 안 제가 돼서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의원님도 짐작이 알겠습니다. 가시잖아요. 예, 아니요. 시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반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왜 진술을 못 하겠습니까? 명태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꼭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 적 있고요. 네, 아주 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직접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울더라고요. 질문에 좀 충실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21년 1월 20일 날 증인이 중식당 송셰프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증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증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월 20일 날 그런 대화가 20일 날 그런 대화가 있었고 22일 날 오세훈 시장께서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4번 정도 전화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번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전화를 받았을 때 증인은 장복 터널에 있었죠? 지나가는 터널에. 예, 자동차는 25에 889이고요. 운전자는 김태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회장님,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오는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말씀, 지금 증인이 주장하시는 거는 네. 나경원 당시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 당신이 이기는 걸 하나 만들어달라 그런 취지로 증인은 받아들였죠. 네,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고요. 본인이 주간조선인가 거기에 예전에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또 질문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증인한테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 2천만 원을 구하러 간다. 네, 그게 김한정 회장이다. 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 하셨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증인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구의역 당협사무실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나왔을 때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즉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맞습니다. 당시에 증인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아듣던가요? 저분은 여론조사를 안 해봐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왜 고민정이한테 진지도 몰라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증인은 여론조사와 본선에서 이기는 전략을 소위 말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지금 증인께서. 아니요, 저는 저분하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예, 잠시만요, 증인 제가 질의합니다. 23일 날 오세훈 시장을 구의역 당협 사무실에서 만나서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김한정 씨가 증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맞습니까? 김한정 25일입니다. 씨가요? 네, 김한정 회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저 오세훈 시장하고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 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예. 자료를 봐야 알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그 의관에 전화가 왔는데 네. 바로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강혜경이 바꿔줍니다. 전화.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증인과 오세훈 시장과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고, 즉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거고, 따라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김한정 회장이 대신 예를 들어 증인이 있는 예전에 속했던 그 회사의 계좌번호를 물으면서 접촉을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고 내용이 조금 이제 그거 한데. 네, 잠시만 대략적인 제가 내용은 질의하니까요. 맞습니다. 취지는. 자, 그런 다음에 2월 달에는 증인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구의동 장어집에서 만납니다. 맞습니까? 아까 송세프고 다 거기 김영선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청국장집만 빼고. 예, 마포 청국장집 빼고 김영선 전 의원이 분명한 목격자가 되겠네요. 거기 주문 다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저하고 대질신문을 합니다. 2번. 네.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이를 잡아놓는구나 하면서 운 사람이 김영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김한정 씨 별장에 증인은 방문한 적이 있죠. 네. 그죠? 당시에 그 별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증인은 야,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제주도 별장 내가 줄게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죠. 김한정 씨가 얘기하더라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사진도 많고. 그러니까 증인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시켜주면 네. 당시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배신 배반형이라서 싫다고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잘 아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 오세훈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니요. 그러면 1월 7일 날 네. 이분이 조건부 출마를 해요. 네. 1월 11일 날 김종인 위원장을 그 광화문의 아침, 경희궁의 아침인가 거기에서 광화문에 거기서 1521호에서 만납니다. 4시경에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정치 끝났다. 네. 바보 같은 놈. 조건부 출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증인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네. 정치 공동체고 권한도 5대5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뭐 지시를 봐서 지시 전달 보고인데 누가 오해한지를 알아야 내가 그 지시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증인이 이야기하신 거는 김건희 씨가 권한도 5대5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내용을 따랐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한 것이네요. 그 당시에는 뭐 공천권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 그 되고 나서는 저는 취임식만 가고 말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그 전에. 될 거라고 알고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오세훈 시장이 증인에게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오늘 입증하자, 증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질 질문 다 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 사줬지 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균 증인 건너편의 증인석에. 시장님, 이 선거 때만 되면 흑색 선전, 거짓 선동이 정말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재보궐 당시 소위 생태땅 사건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이 좀 떠들썩했었죠. 이후에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죠. 네. 예. 어쨌든 또 이 선거 때가 돼서 또 명태균 사건이 또 이렇게 발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증인, 네, 지난 2021년 재보궐 당시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 시장과 만나거나 소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언제 11월 얘기만 8일 해주세요. 날 대지신문할 때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니,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 있거든요. 본인 그래서 생각만 얘기하는 오늘은 것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 21년 2월 24일 이후 단절됐다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 선거철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저를 고발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고발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근데 왜 자꾸 제가 무슨 선거철에 나와서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자, 잠깐만요. 정인,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언성은 충분히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하시되 언성은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번 해주십시오. 말일날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 제가 안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번 그 사람 차비를 줬습니까? 자, 기름값을 네. 줬습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나한테 뻔뻔스럽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정인. 내 김종인부터 다 얘기할까요 여기서 오늘? 자, 정인.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세요. 공천 과정이나 물어보세요. 그럼 말을 막지 마시고 정인. 그냥 점잖게 그냥 네, 네.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네. 묻는 말을 국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묻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에서 어떻게 오세훈 시장한테 도움을 주고 판을 짰다는 그거는 건지 기상훈 간단하게 얘기해 원장하고 주세요. 김종희 위원장하고 저하고 휴대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오고 검찰이 다 알았습니다. 확인했고요. 예, 알았어요. 네,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조사 다 받아 다 증언했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고. 네. 2월 이후에도 여론조사 내용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보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이랑 통화나 카톡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화했고요.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할 거니까 제가 분명히 11월 8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증언일 거고요. 전문 증거라 하고요. 휴대폰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휴대폰을 다 제시를 했었어요. 나는 왜 이분이 예, 휴대폰을 알았습니다. 바보처럼 다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라면 왜 당사자에게 안 주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원장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강철원이가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제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면- 여론조사를 저 회사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네요. 매도를 했으니까 제가 옆에 그러니까- 안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왜 저 기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자꾸 여기까지 그건 와서 특검에 아니라고 가서 하는데 얘기해. 계속 지금 하자. 제 기소됐습니까? 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근데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이나 캠프 관계자는 보지 못한 여론조사를 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왜 대금은 삼자에게 제가 받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자, 잠깐만.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 말을 만들어내는 걸 내가 보고 일일이 대꾸하기 싫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를 혹시 착각을 한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요. 김정희 위원장께서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저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강혜경, 김태열, 그다음에 김종인입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김종인이가 어떻게 명 대표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조서에. 자, 됐습니다. 그렇게 화낸 사람이 검사입니다. 자, 알았어요. 자, PPT 또 띄워주세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비서에게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출력
를 책상 위에 놔뒀다 했다며 여론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균 씨가 허위사 아니겠습니까? 유선전화 20%는 제가 3월 4일 날 이분이 경선에서 됩니다. 예. 그때 누가 있냐면 옷이나 그 다음에 조은이 오세훈 나경원입니다. 명태균 씨 워낙 선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묻는데 지금 김한정 씨가 돈을 줬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죄송한데 저는 연결만 시켰고요. 아니, 그 돈을 계좌를 받았다고 모릅니다. 3,300이고 5,000이고 검찰 조사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돈이 왜 강혜경이나 갔는지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검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서 열흘만 시켜주는데 본인이 정치 자금을 얘기하니까 정치 자금은요, 여론조사, 자기가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는 개인 돈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치자금법이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의논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검찰 조사 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검찰 조사 때 저 사람이 왜 정치자금법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거는 법리적인 문제고요. 저한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진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김한정 씨한테 그거는 돈을 검찰에 가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하잖아요. 얘기고요. 저는 있던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오세훈 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아니, 그대로 돈을 진술한 빌리러 겁니다. 간다고 했다면서요. 뭐라고요? 돈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며. 아니 본인이 이야기한 걸 나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그게 허위라는 거지 지금. 그게 왜 허위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뭐가 말이 안 맞습니까?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지금 왜 그렇습니까, 자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왜 허위라고 얘기합니까? 제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좀. 네. 아니 왜 허위라고 얘기합니까? 자, 의원님 잠깐 질의 중단해 주시고요. 너무 모욕적인 자, 발언 아닙니까? 네. 사람 불러놓고. 자, 증인. 사회자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좀 이 자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또 주의를 좀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본인의 의사는 충분히 이야기하시되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맥락도 모르면서 혹시라도 자, 좋습니다. 질의가 끝난 혹시라도 다음에 충분하게 시간을 줄 본인이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온 거 있다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 얘기는 증인이 오세훈 시장한테 돈을 빌리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빌리러 간다고 했죠. 정치자금법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 돈을 빌리러 간다고 했겠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제가 그리고 검찰 처음 예비후보 조사할 등록을 하면 정치자금, 선거자금 들어온 걸로 여론조사 비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세훈 시장은
비용 상한액 34억 가운데 28억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7억 3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쓸 돈이. 여론조사 비용도 거기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3천만 원을 빌리러 갈 필요도 없고 그 전이라면 개인 돈으로 또 여론조사 비용을 댈 수가 있는데 왜 돈을 빌리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 또 오세훈 시장의 성격상 남한테 돈을 빌리고 또 우리 증인한테 아파트를 준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볼 이게. 때는 본인의 지금 예?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소리를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할 사람이 여기 국회의원 중에도 하나도 없고 그걸 누가 김영선 어떻게 의원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분이 끌고 갔는데 그날도 송세프 간 것도 나는 안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난 창원 가야 된다. 문자가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캐치컷까지 해서 계속 전해서 만나고 그래서 가시죠. 만나고 자, 가시죠. 계속 얘기했어요. 오세훈이가. 끝나고 얘기했어요. 끝나고 오세훈 시장은 2004년도에 총선 불출마까지 하면서 일명 오세훈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덕근 의원님, 제가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발언한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요. 제가 그러면 더 얘기할까요?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올드미스죠?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여기서 진짜 다 까발릴까요? 검찰이 나한테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남의 명예를 실추하기 싫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 뭘 벌는지 매일. 그러니까 남이 이미지를 그래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더 그냥 원만하게 국민이 궁금한 내용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제가 진실된 답변을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자, 증인. 그 정도로 충분히 답변하셨으니까요. 다음은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어서 그럴까요? 예, 네네. 질의하겠습니다. 올라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예, 오늘 이제 기억의 차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증인. 제가 오늘 좀 놀란 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식당 이름, 장소, 날짜를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한 번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증인께서는 7번, 6번, 7번 만났다는 거죠? 네. 거기에 증인이 다 있습니다. 증거 자료 다 있고. 그럼 나머지 7번 여기 하는데 그 혹시 김영선 의원이 함께 동석한 게 몇 네, 동석했고 거기 청국장에서는 이분이 먼저 가세요. 그때 전 시의원이 지금 자꾸 오해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당시에요. 경선들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경원한테. 자기가 무슨 선거 보전을 받습니까? 예, 그 당시에 10년을 그래 됐는데 예,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자,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 번, 한 7번 중에 적어도 몇 차례는 누가요? 김영선 의원이 김영선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내보고 그걸 보고 검사가 이게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요. 자, 또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얘를 왜 도와줍니까? 그래서 아무튼 한 차례 만난 건 절대 아니고 7번은 확실하다. 그래서 김영선이가 다 있어요 거기에. 네네. 자,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김한정 씨가 한 말인데. 국민의힘을 돕는 차원에서 명태균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을 뿐, 오세훈과는 무관하다. 김한정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한정 씨가요. 죄송한데요. 저 경제적으로 지원한 거 없고요.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와요. 근데 그렇게 뛰어다닐 때도 우리 집에 학원비가 다 밀려서 전화가 와서 김한정이가 지갑에 있는 거 90만 원을 줬고요. 또 한 번은 제주도 갔어요. 근데 김영선이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아요. 그래 김영선 의원하고 쌍욕하는 거 봤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서 돈 내놓으라고. 그게 도대체 얼마야? 그래서 300만 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대해서 네. 그렇지 않고 예, 그거 지속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국민의 그 김한정 씨가 이야기한 국민의힘 돕고 뭐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거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오세훈 그를 도왔다는 내용이지. 아니 오세훈은 저 김영선 때문에 한 거예요. 김영선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네. 또 그 뭐 결과 유통 단일화 공천 관련 사실만 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25일, 29일, 2월 14일 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대충 그럴 거예요. 날짜는 정확하지 못하지만 예. 전달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그때까지도 저는 김한정 씨를 안 만나요. 예. 김한정 씨가 계속 돈을 주고 계속 받아가잖아요. 예. 근데 김한정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주는 곰이 부리고 예. 예?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 내가 돈 썼는데 왜 철원이가 가서 시장한테 인정받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그때부터 김한정 씨한테도 같이 여론조사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월 19일 날 오세훈에게 직접 그 보고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언제요? 2월 19일부터 그 오세훈에게 직접 2월 23일 날 가서 예. 첫 보고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거기 보면 카톡하고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2일에 예. 미래한국연구소 그 비공표 조사에서 오세훈 안철수 가상 대결에서 753개의 샘플로 4.6% 분리하던 결과가 3.4% 우세하게 바뀐 바 있습니다. 직후 2021년 3월 19일 단일화 방식 합의가 있었는데 증인은 해당 그 수치가 단일화 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에서 많이 아시니까. 해당 룰은요. 예. 후보자가 하는데 강철이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후보 대표자들끼리 가서 협의를 해요. 예. 그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중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 전화 면접으로 물어보면요. 지지가 명확하잖아요. 나는 약간 진보 쪽, 아니면 나는 약간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나눠지면 재차 질문을 하면 중도 예. 후보한테 가요. 그래서 제 질문을 할 때마다 예. 오세훈 시장이 훨씬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강철원 씨한테 얘기하고 그 강철원 씨가 그래서 합의 본 거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상욱 원장한테 보내줍니다. 지상욱 원장 전화가 오거든요. 예, 자료가 그래서 다 있어요. 그렇게 기술을 네. 발휘를 했고 그 바뀐 결과가 그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어느 거요? 자체 조사가요? 예. 그거는 자체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물의 깊이나 물의 유량이나 물의 수량을 보는 거지. 그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자체 조사가.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을 구해야 되는데 참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도 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명태균 증인 잠시 나와 주십시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랑 오늘 처음 뵙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의원님 조남이 괜찮습니다. 저는 박수민이라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행안위 국감에 나오셨는데 채택된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한지도 모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 강혜경이가 자기가 횡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까지 고발하면 입장이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가 또 기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측에다 이야기해서 나하고는 안 하는 게 맞다. 그 상황에 그 미래한국연구소는 그쪽이다. 그래갖고 그 김한정 씨가 또 야기해 언론에 명태균 씨가 자기 고소 취하해달라고. 예. 제가 구속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배경 오늘 나오신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몰라요. 제가 그냥 나온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팩트로만 드릴게요. 네. 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 시간으로만 조사해 보니까 예. 이게 지난 9월에 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데 네네. 전현희 위원장께서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에게 수사를 촉구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네, 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촉구하고 그 이후 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예. 증인 채택이 된 것으로 예.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뵈니까 예. 왜 나오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고소해갖고, 고발해갖고.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3대 특검에게 빨리 하라는 하명식의 메시지가 가고 그 다음에 또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되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사실만 얘기할게요. 네네, 그러세요. 예, 사실만 예. 저희 근데 자꾸 주고받으시자고요. 인신공격하고 이러면 네네, 그런 거 아니고. 저도 화가 나잖아, 인간인데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당초에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인가 그때 예. 김건희 여사 수사로 예. 이게 구속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요, 우리 집에 압수수색 2번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어요? 대통령 녹음이 나왔어요. 왜 저를 기소합니까? 구속됐으니까요. 제가 검사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그래서 그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그런데 수사로 더 나쁜 사람들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뭐라고 사기꾼이고 정가자고 하면서 수없이 몰아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그 저는 서운하신 민주당도 거는 아니고 차차 국민의힘도 얘기하시자고. 아니고. 오늘은 팩트를 좀 얘기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 수사건으로 구속이 되셨는데 또 수사 과정에서는 오세훈 시장께 불거져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강혜경이가 질러버리고 막 그러는데 무슨 내가 강혜경이가 막 얘기하는 사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지방선거 출마자 그 사람 전화번호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1억 받고 뭐 받고.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나 뭐가 돈 받은 게 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기소해놓고 구속해놓고 또 기소해갖고 한 6, 7년. 알겠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예, 저와 증인은 오늘 처음 보는데 저는 네. 그냥 사실만 네. 정리를 해서 좀 궁금한 게 예.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후보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까지 되신 윤석열 예.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예. 이런 측하고 접촉하신 게 팩트인 것 같고 접촉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찾아왔다니까요. 자꾸 내가 무슨 접촉을 해갖고. 그랬으면은 요 서울시 가갖고. 아니, 알겠습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막말로 서울시장 돼갖고 서울시청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고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샀어봐요. 내가 네, 어떤 네, 놈인지 네. 말 한마디 하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홍준표, 오세훈 9번, 8번 뭐 막 고발했는데 단 한 번도 고발 안 합니다. 왜냐합니까? 자, 긴 얘기는 아니, 차차 쫀쫀하고 하시고요. 가서 승질 한번 내고 사과하면 끝나지. 그걸 가서 고소를 해요. 자, 국민들이 아이고, 궁금해할 수 있는 머슴아 자식이 국정감사 추죽 자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또 좀 예. 불편한 것이 예. 구속된 이후에 네. 또 특히 또 계엄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는 예. 민주당에 급속히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연락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연락해? 교도소했어요. 아니, 연락하는 들어가시기 전에 방법도 박주민 밝혀주세요. 의원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누구한테요? 박주민 의원한테. 그거는 구속되기 이틀 전이라고 그랬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때- 그거는 왜냐면요. 국민의힘에서 마구자 제가 대통령실에 정진석이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윤한홍이가 이거 자기가 증명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점정식 제가 의원이 이거 어떻게 물을게요. 얘기한지 압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팩트만 정리하시자고요. 아, 박주민 국민의힘이 의원 나보고 연락하셨고 연락하셨고 잘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저 위원장님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아, 너무 화가 자, 나서 증인. 예, 죄송합니다. 아니, 증인. 그러니까 팩트를 좀 예, 정리하세요. 예, 예. 개인에게는 억울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 개인 일이면서 국가의 어떤 그 법치 예.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이 진행 과정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확인해야 차분하게 될-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확인해야 하세요. 될 공적인 그 의무가 있는 이렇게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 발언도 좀 정제해 주시고 예. 언성도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팩- 진행해 주십시오. 네,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구속되시기 이틀 전에 예. 촉이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한테 연락을 하신 거고. 한 달 안에 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접촉하신 것도 팩트잖아요? 아, 그분이 왔다니까 다들요. 오는 아,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독방에 앉아 있어 박범계 보세요. 면회 우리 온다는 아까 사람 반반 가고. 사유는 다르지만 네. 어떤 사유지만 다른 사유를 하지만 한병도 의원도 가셨고 또 그다음에 또 지금 변호사도 없고 공공하신 처지니까 민주당에서 또 그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했던 김강민 도의원 변호사도 내려가서 돕겠다 했고 이런 접촉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져요. 지난 김소연 겨울에.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 당입니까? 그분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저는 오는 사람 아니 독방에 0.7평에 앉아 있어 보세요. 면회 온다 그러면 가갖고 바람 쐬고. 아니 네? 심정은 이해해요. 제 그래, 심정 다 만난 갖고 거예요, 뭐라 하는 게 그냥. 아니라 시점별로 이렇게 그리고 그 벌어졌기 사람이 때문에. 이화영 변호사인지 몰라요, 저는 원래.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제 촉이 좋으신지 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다 더해놓고 보면 권력의 항배를 쫓아서 본인이 권력이 움직이는 한계 흔적이 같으면 나와요. 취임식 보고 내려오겠습니까? 박한수 제가 오관왕이에요. 얘기할까요? 오관왕인데 자,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하나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민주당 접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국민의힘 접촉도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김소연 변호사하고 매달 놀았다니까요. 거기 와서. 알겠어요. 근데 왜 그 김소연이는 그 예. 김소연은 근데- 그 민주당 정의당입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네. 다른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한 번만 적용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또 오비 일학으로 네.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가장 열심히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디스하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왜? 아니, 왜 그러니까.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 하려면 마세요. 내가 얘기해 줄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장소 변경 접견을 하셨거든요. 40분을.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국민의 그 궁금한 해소점만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제가 감사하겠어요. 이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저는 본인이 오늘 왜 나오셨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잘 너무 격앙돼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 오늘 왜 나오시게 됐고 지금 이러이러한 시간 속의 행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여튼 하여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자제하시고. 아니, 자제를 뭘 할까요? 뭘 자제해야 돼요? 나는 박덕흠 의원이 아까 저기 저를 공격하시길래 아까 뭐 하는 분하고 저분이 부른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갖고 사람 망신 주려고 부른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자, 아니, 한 명도 여기 박주민 이야기하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예, 디스 해줄까요? 예, 거기 가면 녹음 다 해놨어요. 자. 증인, 네. 본인의 증언이 더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라면 더 차분하게 알겠습니다. 증언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명태균 증인께 네, 이거- 말씀드릴 텐데 스톱 시켜주세요. 지금 옮기는 동안에 벌써 3초가 가면 3초. 네, 예. 예,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예, 여러 자존심도 상하고 심경이 복잡하시겠지만 네. 조금 톤 다운 하셔서 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어요. 명태균 증인 관련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명태균 증인. 네. 예, 명태균 증인이 도와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거 맞나요? 예, 안철수 그거는- 단일화부터 해서요. 네. 그 사람 그거 한 것부터 다 제가 짰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장이 그래서 물어보셔서 3월 어쨌든 5일입니다. 당선되도록 한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거기에 제 페이스북에도 예전에 다 올려놨고요. 네. 그 다음에 김정인, 짧게 그 다음에 그냥 지상욱, 얘기하십시오. 예.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다 얘기를 안 하네요. 아파트 사줬다는 말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자기는 명태균 씨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표 네. 상황에서 그 조은희 의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오세훈 시장 밑에 있었잖아요. 오신환 씨하고 두 네. 사람이 단일화 안 해줘서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 달만 더 일찍 나왔으면 내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사무실 계약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개표를 안 해? 사무실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조혜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이 도와서 당선이 됐다라고 지금 아니 그 주장하시는 문자가 다 거고요. 나옵니다. 네. 예. 오세훈 시장 처음 만났을 때 네. 우리 명태균 증인께서 예.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네. 예, 하시는데 예. 이때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오세훈 자기가 시장이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거기다 네. 고민정한테 것도 줬어요.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뭐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안 묻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없다잖아요. 작년 것도. 맞는 거죠. 예.
그 지금 여러 차례 나는 오세훈 시장을 도울 생각이 없었는데 뭐 김영선 의원이 정말 부탁해서 그리고 도운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발언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예.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오세훈이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얘기해. 바보 같은 멍청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1월 11일 날입니다. 네. 예, 그때 정진석 씨가 뭐 발언했는지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내가 다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왜냐하면 나경원은 그때 안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예. 네. 본인이 안철수한테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네, 조건부 출마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어쨌든 명태균 증인이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네요.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아 그러면 1월 네. 4일 날 가지 않습니까? 배신감이 2021년 1월 4일 날 나경원이한테 가서 단일화하자고 나경원한테 네.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튕기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 예. 조작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예.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저는 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제 회사가 아닙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4월 30일 날 오 시장이 증인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예. 왜 안 됩니까? PT가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제가 읽을게요. 내용에 보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 측은함을 느낀다.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그렇게 오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김영선하고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와서 보니까 김영선 저하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오세훈을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네. 오세훈 얘기만 하세요. 오세훈 시장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기꾼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가 다 철원아 도와줬는데.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1월 20일이야. 2021년. 오늘 기억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날이야. 울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송셰프에서? 아니요. 그 정도 하시죠. 예. 그러면 일문만 쓰십시오. 네. 네, 8월 5일 날 이장우 대전시장 공천 관련해서 글 페북에 올리신 적 있죠? 네. 네. 이장우 시장이 이 글을 보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김 여사하고 일면식도 없고 증인의 의혹 제기는 헛소리라고 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요. 왜 법적으로 안 지금 물어요,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 예?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고발 한번 해보라고요. 누가. 그 이장우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한 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진석 권성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검찰 조사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 조사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장우 아니 시장 정진석 씨와 관련된 권성동하고 얘기가 친구 아니에요? 네. 예, 누가 이장우 안 쳤어요? 시장이 이 헛소리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네. 코바나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해요. 들어올 아까 사람이 지금 다 정해져 말씀드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네. 도움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는 이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와서 낙선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에 공천을 받았네요. 그죠? 예.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그 국민의힘에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예, 좀 시간을 멈춰주시고 한강복스 사장님 나오세요. 김선직 증인.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은성중공업의 두 척을 할 때는 척당 돈이 얼마였습니까? 32억 있습니다. 32억이었죠. 네. 근데 가덕중공업은 55억이가 되죠. 네. 23억이 오릅니다. 가덕중공업 실적도 없었던 업체인데 이렇게 척당 23억을 더 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가덕중공업은 간단히요. 간단히. 예. 가덕중공업은 이제 뭐 중소기업의 현실이 다 똑같지만 특히 가덕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 공장하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장비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은 가덕의 사정이지 어떻게 똑같은 밴드 23억을 더 준다는 게 시민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다음 은성 물량에 있어서도 후속 물량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선인데 처음 물량보다 12억 돈을 더 주죠. 44. 그 이유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가냐고요. 같은 밴드에 어떻게 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속 물량 척당 12억을 더 주고 가덕에 대해서는 23억을 더 줍니까? 네, 의원님, 그거는 이제 그 최초로 이제 할 때는 이제 추정 물량이었고요. 됐어요. 그건 변명이 불구하고 그다음 은성과 후속 물량의 계약서를 보면은 19노트 이상을 보장하도록 돼 있고 17노트가 나오면은 1억 500만 원 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처형한 배는 17노트입니다. 보상금 받았어요? 지금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뭘 검토해요? 이거 시민들 돈 가지고 완전히 장난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본인들 돈이라면 같은 배를 가지고 12억씩 돈을 더 주고 23억씩 돈을 두냐 말입니까? 그리고 19노트 이거 나와야 되나 안 나와요? 17노트면 1억 500 주고 이 돈을 변상금 아무것도 말이 됩니까? 그거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빨리 조치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가덕중공업 사장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덕중공업은 2024년 10월 2일 날 배 6척 인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 2척만 1년이 거의 다 지난 9월에 인도를 했죠. 예. 그리고 나머지 4척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버스에서 다른 회사하고 좀 이중 계약을 해놓은 상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배를 2024년 10월 2일 날 인도했던 배를 1년 지나서 2척밖에 인도를 못하고 또 4척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이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서울시에 타이트한 납품 일정 때문에 그랬던가요? 그게 아니고 초창기에 저희들 가덕중공업에 위탁했을 때 설계도 다 완성돼 있고 자재도 다 구매가 돼 있다. 그냥 그대로 바로 배 건조하면 된다 했는데 그게 3월 28일 계약입니다. 그런데 7월 말 정도 실제적으로 설계도 완성이 돼 있지 않고 자재도 준비 안 돼 있어서 그 자재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7월 말에 했어요. 결국 4개월 동안 저희들은 인건비만 지급하고 회사 유지만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버스의 문제점은 첫째는 배 안전성입니다. 어제는 말씀한 것처럼 항공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만으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배의 기술 설계이고 운항 안전이 필요해요. 운항 안전까지도 안전에 포함된 건데 그게 미숙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이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대중교통으로서는 경쟁성을 잃었어요. 더 나아가서 유람선으로 역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세 번째는 재정 리스크입니다. 이걸 SH를 참여시키면서 안 되는 재정 리스크가 있고, 네 번째는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지만은 특정 업체에 대한 수주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안 하셨는데 이번에 꼭 이러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감사하겠고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요청했던 감사는 마무리가 돼서 별 의혹이 없다는 게 밝혀졌고, 행안위에서 요청하신 감사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돼서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뭐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하던 건데 추석 연휴 직전에 감사원에 다시 한번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혹 제기에 자체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왜 후속 물량을 가진 은성업체에 다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1차 지금 시간을 안 계약을 주셔서 위반했는데 다시 줬는지, 왜 인구가 인원수가 승선이 190에서 150으로 줄었는데 배값은 10이 더했는지, 배 크기는 똑같은데요. 위험한 좌석만 의자만 155개를 깐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의혹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분들이 오해하세요. 아니 질문만 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오늘 여러 가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밝히겠는데요. 한두 마디만 하면 오해가 풀리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199석짜리도 얼마고 155석짜리가 얼마다 말씀하시는데 배 크기는 똑같아요. 의자를 덜 갖다 놓은 겁니다. 너무 촘촘해 보여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명태균 증인, 그리고 조성명 증인, 그리고 양치승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명태균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조성명, 양치승 참고인께서는 이쪽으로 좀 보시죠. 제가 볼 수 있게끔. 예, 건너편으로. 예, 명태균 증인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눈이 나빠서. 예. 두 분께서도 앞으로 좀 나와 계십시오. 예, 질의. 우선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이제 증언에 의하면 명태균 증인으로부터 선거를 도움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선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선거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네, 받은 거 없으시고요. 받은 거 없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증인을 지칭해서 사기꾼 또는 정치 사냥꾼이라고 얘기한 적은 있죠. 저에게 줬다고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12번의 미공표 여론조사는 저희에게 들어온 적도 없고 저희 선거 전략을 짜는데 활용된 바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전부 다 김종인, 지상욱 갖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시장님. 그 사기꾼 또는 정치 사냥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는 저희가 봤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명태균 증인께 네.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오세훈 시장께서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위증하셨네요. 예.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짧게, 이해를 예, 못해서 짧게 몇 가지만. 안철수하고 단일화부터 해서 예. 그 작전을 다 짜고 그게 지상욱하고 다 나오고요. 이분이 여론조사와 관련 자기 받은 게 없다는데 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가면서 오세훈 통화하고요. 문자 보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강혜경하고 그 다음에 강혜경이하고 서명원이하고 보내서 내가 빨리 그 해서 그 통계표 50만 원 주고 서명훈이한테 빨리 그거 해라. 그래서 서명훈이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럼 알바라도 구해라. 오세훈 씨가 기다리고 있다. 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네요. 제가 볼 때 질문 잘하셔서 위증했네요. 예. 명태균 증인 답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예, 몇 번 만나셨어요? 오세훈 시장을? 저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구속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입증해야 그게 진실인데 내가 입증하고 증인이 있는 게 7개예요. 7개다? 네. 그것 말고도 더 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해봐야 제가 입증 못하면 제가 진술의 신뢰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구속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증인을 세울 수 있고 문자가 있고 주고받은 게 있고 다 있어요. 그게 7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선거에 도와줬는데 사기꾼, 정치 사냥꾼 취급받으셔서 매우 화나신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자기 위치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세상에 나를 어떻게 고발을 해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금수마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뭘 사기를 쳤어요? 내가 이득 본 게 있어요? 잠깐만 시간 멈춰주시고요. 증인 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치승 참고인. 반갑습니다. 양치승 대표님,
그 노년 1주차장 건물에서 웰파킹 개발이라는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계약 당시에 이 건물이 기부 체납된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이나 운영기간 종료, 권리 소멸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예, 언제 알게 됐죠? 저는 23년 1월 27일 날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강남구청으로부터. 그래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저는 뭐 보증금 3억 5천, 그다음에 뭐 시설비 등등 해서 15억 정도 손을 봤고요. 사실은 영업 손실이 더 크게 났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그 빚을 갚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웰파킹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시죠? 반환을 진행을 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네. 그것을 받지 못하게 사실은 그 담당 사표 쓴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무관이. 네. 그 주무관이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해서 무혐의 처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 최근 이제 그 웰파킹인 경우는 그러면 웰파킹과의 소송이 끝나버린 거예요? 형사 고소는 끝났고요. 민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기부 체납 거물이라는 게 20년이 만기가 되면 바로 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갱신이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웰파킹 대표는 이 20년 만기가 돼서 갱신과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증언을 담당 주무관이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이제 계약 당시에 이제 회사의 그 웰파킹 회사의 재무 상태나 이런 건 들은 적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강남구청으로부터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보상은 없고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만 당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고발돼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입법적 미비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라면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청의 권리 구제를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네. 전혀 없었던 것. 네, 맞습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행정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부채나 민간 투자라는 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수많은 그 구조적 결함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자와 구청 공무원이 결탁을 하면 이런 신종 사기를 벌일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기부 체납이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많은 피해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잘 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의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알겠습니다. 피해자들도 많이 구제해 주십시오. 예, 구청장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예,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네. 그 증인께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정확한 보고는 22년 10월경에 그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이제 상황들을 그 당시에 점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민간 사업자에게 그 만료가 22년 11월 9일로 예. 그 비워달라 만료가 되고 비워달라고 통보한 걸로 왔습니다. 양채승 임차인께서 웰파킹에 네. 있던 임차인께서 관련 사실을 진정했을 거고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보고가 갔을 거고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법과 원칙 이 지금 그 민간 그 기부 체납 제도는 만료가 되면은 행정 재산으로 기속됩니다. 네. 네, 네.
지금 임차인들에게도 사실은 그 민간 사업자가 모든 그 임차에 대한 민영사상을 책임지기로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고, 저희가 이렇게 관여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의원님, 그건 나중에 저희도 그 복구 비용을 청구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법원을 통해서 그 재산 명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조성명 증인, 잠깐만요. 그 지금 유성권 의원님께서 계속 그 임차인에 대한 피해를 강남구청이 이 여러 가지 귀책 사유를 지적하면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하셨는데, 네. 지속적으로 이 그 법 규정만 이야기하시는데 강남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많이 있잖아요. 사전 고지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중간에 건물 시행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조항을 삭제해버렸고,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는 임차인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안아야 될 상황인데, 구청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좀 보이시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자세 아니에요? 저희 강남구청도 행정기관으로서 사실 피해 임차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그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아까 양치성 참고인께서도 얘기하던 처음에 이런 그 민간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그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그 제도 보완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 피해자 이런 그 재정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지원, 또 추후에 이런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건의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멈춰주시고 한영섭 참고인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시장님, 그 작년 11월에 서울 영테크 성과보고회에서 서울 영테크에 2년 이상 참여한 청년들의 저축 투자가 24%가 늘고 순자산도 45% 증가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놀라운 성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성과를 자랑하시는 동안 이 서울의 청년들은 바로 그 영테크를 통해서 만난 상담사에게 평생 모은 종잣돈을 사기당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서울시가 파악한 피해자만 14명이고요. 피해액은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학 때부터 알바하며 모은 전 재산을 날렸다라고 하는 한 청년의 절규가 이 PPT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400만 원이 뭐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있는 시간을 다 쪼개가면서 알바하며 모아온 청년에겐 정말 피 같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홈페이지에 창구 링크 하나 열어놓고 신고하라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안 하셨죠?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바로 그 직후에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하셨는데 불거진 다음에 했고요. 지금 피해 다 회복됐습니다. 네, 이 사태에는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한 결과의 피해 규모와 피해 대상자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네. 이 사태는 상담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저는 명백히 정책 설계의 실패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인과의 문답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네, 아니요. 저 참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영섭 참고인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고인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영테크 사업에 전신할 수 있는 서울시 이제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이라는 사업을 수행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금융과 미래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참고인께서는 이번 영테크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안타깝게도 사실 예견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영테크 사업은 서울시가 영역사를 선정해서 영역사가 상담사를 위촉해서 서울시가 위촉하는 구조인데요. 그 AFK, CFP라고 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사를 위촉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담사들이 다 소속이 다 다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보험대리점, 상당히 많은 소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방식이 아니면 재무상담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할 때는 비영리 단체가 한 곳에 모든 상담사가 소속돼서 상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여지가 사실 차단이 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 초기에는 금융상품 판매가 안 되는 비영리 기관에 고용된 상담사가 진행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근데 서울시에서 위촉 상담사들한테 상품 추천과 판매를 수차례 금지한다고 수차례 안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어쩌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둔 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담사들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제 눈앞에 보여 있는 명단을 보면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테크 사업도 있지만 리테크라고 해서 청년을 중년으로 바꿔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장님, 위촉하신 상담사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받은 자료예요. 네, 보시면 위촉 상담사가 상품 판매와 권유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던 것이 저는 이 정책의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봅니다. 이 좋은 취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 이대로 망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버젓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예상되는 구조인데 이대로 두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영리 법인에 고용된 상담사가 재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담사들의 일탈을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원천 봉쇄할 수 있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런 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비영리 법인이 이 상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한 가지는 아까 전수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된 상담사, 문제가 있다고 신고된 상담사에게 상담받은 사람들만 전수조사. 네, 맞습니다. 글쎄요, 피해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요. 하여튼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취지의 지적을 하시는지 또 대안을 제시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정 의원님이 증인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조성명 강남구청장님하고요. 양치승 참고인이 한 번만 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양치승 참고인님 먼저 앞서 뭐 다른 이야기 다 나왔으니까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이 관이 이제 이런 고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사기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이다라는 걸 명시가 안 되었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조성명 증인. 방금 양치승 참고인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행정이 실패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남구청 내부에서 뭐 감사라든지 자체 조사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니, 그 당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실태 파악만 하시고 징계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도 안 하고 계시죠? 아니, 그게 20년 전에 네, 안 하고 일어난 계신 일이기 걸로 알고 때문에 해서 네, 들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시장님, 이 지점은 서울시에서 나서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별로 이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요. 양치승 참고인께서 유명인이시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인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더 큰 피해, 이렇게 국정감사장까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마지막으로 네. 이번 국정감사 때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는데 마지막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그 직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주시죠. 자치구와 함께 협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기부 체납이라는 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서 자체에 그대로만 명시돼 있으면 사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 민간업자의 재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증금 하나를 받지 못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참고인님,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법안을 발의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의 피해자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의 피해자들을 잘 구제해 주셔서, 좀 더 공공기관이 운영하면 임차인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일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권칠승 의원님. 저 1분만 쓰겠습니다. 명태균 증인 정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증언하신 내용 중에서 김영선 의원이 검찰에서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며 울면서 자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백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나 부정했었어요. 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가 좀 나서 그런 거는 개인 신상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일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단 한 개도 이익이나 여러 가지 받은 게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사기꾼입니까? 누굴 기망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또 김영선 의원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요, 그날 내려와서 나는 택시를 타고 가자고 자기는 걸어가야 된다고 중국집에 가요. 근데 그 4년 전에 그 중국집에 김영선 씨가 카드 긁은 카드 색깔이 진한 자줏빛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너무 억울하니까요, 모든 게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딜 가냐면요, 1월 30일 날 그 고흥 바닥장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날 10만 4천 원을 결제하셔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때 주인이 뭘 들고 오냐, 맥주 카스 2병을 들고 옵니다.
그게 김영선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영선 의원이 테라로 바꿔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억이 다 나더라고. 너무 억울하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우리 오세훈 시장한테 보낸 거는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려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저보고 검사가 이거를 해독을 해달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건 오세훈 시장이 더 잘할 겁니다. 왜 전화기를 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자, 더 이상 증인들 있는 자리에서 증인 퇴장하고 하시죠. 네, 네. 자, 더 이상 그 증인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다음 그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 윤건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증인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바로 잡거나 아니면 우리 행안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특흠 의원님께서 앞서 21년 보궐선거 당시에 생태탕 관련 모든 게 거짓이라고 밝혀졌죠 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했는데요. 당시 오세훈 시장은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위증이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요,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현장에는 갔다라는 게 검찰 불기소 처분서에 다 나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TV 토론 중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생태탕이든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게 불기소 처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오세훈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가 발표됐을 때 분노한다라고까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즉 오늘 행안위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존경하는 박특흠 의원의 질의에 모두 거짓이다라는 위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발언을 수정할 걸 요청해 주시고 만약에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안위 차원의 위정죄로 처벌할 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방금 윤건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박특흠 의원과의 그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바로잡을 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정을 그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네. 확인을 좀 하고, 네. 예, 아까 그 어떤 취지로 질문하셨는지 또 제가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잠깐 몇 시간으로 했지? 좀 네, 그 추가 질의 아니 보충 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 7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돼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쓰면서 검찰의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오 시장 피의자죠.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검찰이 적시했거든요. 박덕흠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포함해서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한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주장이 끝났는데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자체가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보고요. 전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 공급 유용 회계 전용 등에 대해서 보고를 시장이 받으셨죠? 네. 예, 연임시켰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연임이 됐을까요? 제가 설명 들은 걸 기억하기로는 별 문제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제가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 세금으로 가족 지인들한테 선물을 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모친, 장인, 장모 등 가족은 물론 롯데그룹 전 직장이었죠. 임원 등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809만 원 상당의 명정을 선물을 보내고 경조사비 1,300만 원, 화환비 2,300만 원까지 다 공사 돈으로 썼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지금 크게 없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죠? 결론이 지금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도 됐고 감사원 감사 내용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 결과 네,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지금 서울시 사장이 일부 개인 돈으로 변제를 했다. 아마 일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을 한 모양입니다. 아, 네. 보고를 못 받으시는 건지 시정 전체가 무능한 건지 알 수가 없긴 한데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명절 선물 외상을 갚으려고 204건의 허위 결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직원들 무려 22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문 사장의 비리가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요. 과일 선물 외상값 2천만 원을 7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다가 업체 사장이 공사에 항의하면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이 외상을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를 갚기 위해서 벌인 일이 더 가관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 운영비 지출 총무팀에서 세금 계산서는 185만 원을 끊고 실제로 행사에서는 안 사용하고요. 그 돈으로 외상을 갚았어요. 그리고 지출 결의자는 이모 씨가 돼 있고 신입사원 교육 부대 비용으로 80만 원 지출하고 실제로 행사는 안 하고 이 돈은 전모 씨 등 해서 총 22명이 외상값으로만 엄청나게 갚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204건에 대해서 1억 3,224만 원의 허위 지출 결의를 반복을 했습니다. 총무팀하고 기획팀이. 이걸 보고를 못 받으신 거죠, 지금? 제가 조사 과정에서 계약직 채용비리, 수산 냉동창고 계약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구체적인 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감사원의 감사도 됐던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좀 이 사안을 너무 쉽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동안 서울시는 모르셨습니까? 모르셨던 거네요. 예. 네. 그리고 공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8건 2,100만 원의 경조사비를